여기서 말한 4명만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한 게 바로 김만배, 최윤길, 유동규, 김문기. 문검찰이 이재명을 봐주려 했다. 예, 우리는 뭐 짐작은 하고 있었죠. 문재인 당시 5년 동안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가 벌써 지금 한 2년 됐죠. 네, 2년 정도의 첫 대장동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가 만들어졌고, 그 비리에 의해서 민간업자들이 약 5천억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것들이 2년 전부터 솔솔 성남, 분당 이쪽을 기반으로 솔솔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첫 보도를 한 게 성남의 지역신문이죠. 예, 성남 경제일보인가요? 이 지역신문에서 그게 첫 얘기가 나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은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조그만 칼럼, 예, 지역신문에 조그만 칼럼이 도화선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로 아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드러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없던 일을 만들어서 대장동 게이트가 생긴 게 아니죠.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한참 진행되던 3년차, 4년차,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요. 3년차, 4년차 때 대장동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터져서 5천억에는 돈이 몇 사람 수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검찰,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재명을 구속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킨 게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문정부의 검찰, 이게 친문재인 검찰 아닙니까? 예, 법무부 장관, 박범계, 추미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만 빼고 서울지검장, 수원지검장, 이른바 대장동과 관련된 그런 검찰의 수뇌부들이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끔 그렇게 봐주려고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던 것입니다. 예,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도 또 나무기 등장을 하는 건데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기 어제 한 재판장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그 재판은 정진 상인이 김용 이 재판이 아니고 바로 곽상도 관련 그 재판이었습니다. 곽상도의 뇌물수수 혐의의 증인으로 나무기 출석을 했는데요. 이 출석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언이냐? 제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습니다. 라고 나무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하기에 앞서서 서울중앙수사팀, 이게 다 뭡니까? 친문재인의 수사팀이죠. 작년 10월이니까요. 서울중앙수사팀에서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 너 들어와. 근데 넌 구속을 안 해.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러고 딱 4명만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남욱 들어와도 돼. 너는 절대 구속을 안 시킬 거야. 라고 4명만 구속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실제로 이렇게 남욱을 조기 귀국시키려고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한 게 검찰이 말한 그대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 윗산으로는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네. 작년 이 대장동 수사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가 아주 기승을 떨 때 그 시절이니까요.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당연히 담당을 한 것이죠. 여기서 말한 4명만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한 게 바로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또
네, 그 다음에 성남시의 의장 최윤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뇌물수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최윤길 성남시의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남시 공무원 1명은 알고 봤더니 유동규,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죠.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계공 사장이니까요. 예, 공기업입니다. 예, 정확히 규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 최윤길, 유동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예, 성남도계공 그 직원이었던 김문기, 예, 지금 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아, 유한기네, 유한기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본부장, 이렇게 네 사람만 구속을 시키겠다고 검찰이 이미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프레임을 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규와 김만배, 그리고 성남시의 의장이었던 최윤길, 그리고 성남도계공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이렇게 4명만 우리가 구속시킬 거야. 그러니까 남욱, 너는 구속 안 시킬 테니까 빨리 들어와서 다 불어.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남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이거 분명히 구속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으로 도피를 한 건데 나는 구속을 안 시킨다네.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구속이 됐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검찰 특유의 사탕발림이었던 것입니다. 예, 다른 그 죄목으로 남욱도 구속이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합을 하면은, 예,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수원지검, 예, 이쪽 그 대장동 게이트를 처음 수사를 했던 그런 팀들은, 네, 당연히 친문재인 계열의 그런 검사들이고요. 정치검사들이고, 이재명을 건드릴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다. 딱 4명만 구속을 시킬 것이다 라고 딱 그렇게 사전에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를 진행했으니, 이재명이 저렇게 큰 소리로 떵떵 처음부터 치는 이유가 있더라. 예, 당연히 처음에 입을 맞췄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이른바 토착 비리로 몰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또 유동규, 또 유한기, 그 다음에 성남시의 의장이었던 최윤길, 바로 성남에 뿌리를 준 토착 비리로 몰고 갈 거니까 요 4사람만 우리가 딱 구속영장을 칠 테니까 당신은 뭐 안심하쇼 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네,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딱 처음부터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상을 줘야 된다. 나한테. 저 민간업자한테 다 4,800억이 갈 거를 내가 1,300억을 성남시에 떨어뜨리고 가라라고 내가 억지로 규정을 바꿨지 않느냐라고 처음부터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우리가 믿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예 이재명은 건들지 않기로, 예, 봐주려 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법정에서 증언이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또 의미심장한 관련 내용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이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시작한 거 아니다. 대부분 다 전 정권, 예,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저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 얘기는 무엇인가? 예, 이재명 얘기가 없던 일을 만들어서 정치보복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없던 일을 만들어서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이원석이 얘기를 한 겁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게 수사가 시작된 건가요? 천만에 만부당한 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라고, 예,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하고 이른바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도 전에 몇 사람은 이미 구속이 돼 있는 거니까요. 대부분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을 한 것이다. 무슨 정권이 교체됐다고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허술하지가 않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죠. 예, 무슨 검찰의 보복이다, 또 어떤
이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입만 열면 얘기를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같은 현재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요. 아이고,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의 시작을 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가장 심플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제 발언,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자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검찰이 이재명을 손을 안 대고 봐주려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어제 그 곽상도 관련 재판에서 남욱이 그 법정에서 진술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또 한 얘기도 또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회사도 돈 꺼내서 나 주고 징역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징역, 말 대화가 징역이나 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곽상도 뇌물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곽상도 그다음에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만났을 때 곽상도와 김만배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근데 말다툼이 곽상도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곽상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예, 이게 이제 화천대유 천화동인 아닙니까?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한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말을 했더니 김만배가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 뭐 나보고 징역을 갔다 오라고 그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검찰 측이 곽상도가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돈을 요구를 했느냐라고 묻자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곽상도가 회사에서 돈을 꺼내서 나를 주고 당신 한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정영학 회계사죠. 회계사도 올 5월 달에 재판에서 똑같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곽상도가 김만배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 라고 말한 뒤에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라는 것을 5월 달에 법정에서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정영학의 증언과 지금 남욱의 법정 증언이 딱 떨어지게 일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50억 클럽이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곽상도가 저렇게 자신 있게 야 회사에서 돈 꺼내서 나 주고 당신 어차피 지금 실정법을 위반한 거니까 한 3년쯤 갔다 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김만배가 곽상도 또 뭡니까 권순일 또 특검 박영수 특검 또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또 뭡니까 또 무슨 거기에 최재경도 이름이 들어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이름이 들어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50억 클럽이 김만배가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은 정황상으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유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곽상도가 자신 있게 야 회사에서 돈 꺼내서 이제 좀 다 주고 당신은 교도소 갔다 와 한 3년이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 김만배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는 게 바로 50억 클럽이 상당 부분 김만배가 약속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하는 예, 서초동 예, 법원가의 그런 시각인데요. 네, 아무튼 문재인 검찰이 이재명을 손을 안 대고 봐주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예, 의미 있는 사안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